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폭락장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에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 회원가입비를 50만원을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를 올리고 지금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ENF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회사인지를 설명했고, 그래서 장이 폭락 중이지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의 제목은 장기 투자의 단점과 해결책, 이렇게 정해봤어요. 단기 투자의 단점과 해결책. 지금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기 투자를 하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폭락했죠. 30% 가까이 폭락하면 개별 주식은 뭐 50%, 60% 하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속이 막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거야.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저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장기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하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고 전 세계가 시끄러울 때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도.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은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물량을 줄이기 힘들다 하지만 개인들은 물량을 100%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주식은 단타를 쳐서 돈을 벌기는 너무 어렵고 그것은 초고수 영역이다. 초보 개미들이 단타로 매일 5만원, 10만원씩 수익을 낸다. 내다가 욕심부려 액수를 점점 늘리다가 어느 날 50만원, 100만원 큰 금액을 잃거나 손절을 못해 주식에 물리거나 물타기를 하다가 폭망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회원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단타를 쳐서 돈을 벌고 있다고 내한테 자랑하는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는 소리가 자기는 잘할 수 있대요. 경력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는 단타 쳐가지고 잘할 수 있대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운전도 처음 하면 초기 1년 때 제일 자기가 잘하는 것 같죠. 그래요. 막 250km 달리고 칼치기 타고 자기가 운전 제일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운전 경험 30년 되는 사람 뭐요? 온갖 사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일 초보자가 좀 조심해서 운전하죠. 그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조심하고 주식을 뭐 몇 개월 한 사람이 제일 자기가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제멋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개미들이 단타로 매일 5만원, 10만원씩 벌었다고 막 자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50만원, 100만원 이랬다고 어떡하냐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고, 또 회원들은 뭐 5만원, 10만원을 벌다가 어느 날 물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물려가지고 계속 어떡하나 그러고, 그리고 또 물타기 계속 해가지고, 그죠? 수익 지금 폭락장에서 손실을 더욱더 키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단타를 쳐서 돈을 벌기는 초고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1%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식 투자 방법은 성장하는 저평가 우량 기업을 사서 목표가 올 때까지 장기간 시간 여행하면 된다. 주식의 3대
요소가 성장해야 되고 저평가돼야 되고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30년 만에 터득한 3가지 노하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예요. 기독교에서는 노하우가 뭐예요? 성경책 그리 두꺼워도 단 한 마디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부처는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저평가되고 망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기업이면 된다. 그게 전부 다예요. 딴 거 찾아들지 말고 뭐 단타고 뭐고 뭐 미수 뭐 쓰고 뭐 상한가 따라잡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기업 찾아가지고 시간 영향 목표권 팔면 돼요. 그러나요. 지금과 같이 매일 주식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만이 답이 될 수 없다. 30에서 50%의 원금 손실을 보니까 고통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 후 재매수하면 더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50% 정도 폭락하면 500만 원을 줄잖아요. 그래서 또 1, 2년 기다려가 원금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이 시끄러울 때는 1000만 원을 매도했다가 한 30% 40% 떨어졌을 때부터 분할 매수해가지고 그게 다시 올라가면 그 1000만 원이 1500, 20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정답이지만 이렇게 세계가 날리고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주식 투자를 잠깐 쉬는 게 차라리 돈을 버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주식 격언처럼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여우처럼 재빨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는 하락했다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즉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주식을 분할 매수하면 수익이 극대화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평가된 우량 종목, 성장하고 저평가된 우량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지만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다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졌을 때 주식을 분할 매수해가지고 다시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미군 부대에 쏘았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4%, 5% 폭락했죠. 그랬을 때 저는 100% 확신은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만약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에서도 또 이란을 공격할 거고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봐서 100%는 아니고 50%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하루 사건을 끝나서 그 다음부터 조용했죠. 그죠? 그래서 다음날 약간 손실을 보고 재매수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이 시끄러울 땐 주식을 일단 쉽니다. 그 다음 우한 폐렴으로 인해 중국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주식의 100%를 매도 인버스 종목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장 폭락으로 장이 어려울 때는 전량 매도하고 지금은 분할 매수 중입니다. 현재까지 3일에 걸쳐 10%씩 분할 매수 중이다. 그래서 미국이 하루에 7천억, 8천억 매도하기 시작하고 한국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이 상황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싶어가지고 전량 매도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3일에 걸쳐 10%씩 분할 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10%, 그 다음에 목요일날 10%, 그 다음 금요일 10% 분할 매수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게 너무 폭락해가지고 정말 장중 1680개 떨어졌을 때 정말 더 많이 매수하라고 문자를 하려다가 회원들에게 제가 참았어요. 수익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해가지고 회원들에게 그냥 10%만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수들은 언제부터 분할 매수할지 알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개미들은 겁만 먹고 분할 매수할 시점도 잘 모르고 설령 안 된다고 해도 겁이 나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래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세상이 시끄럽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이틀 연속 한국 주식을 7천원 이상 매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따라서 전량 매도하면 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주식시장의 혼돈 상태에서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7천억씩 팔고 그 다음에 본인도 막 우한폐렴 같은 거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온다든가 이게 진짜 혼돈 상태를 느낄 때는 과감하게 100% 확신이 안 될 때는 50%라도 자신이 없어 50%라도 매도해가 현금 방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면 된다. 쉬는 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쉬면 폭락해가 이를 손실을 보니까 그 돈을 버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이기다. 쉬는 것도 투자이다. 분할 매수 시점은 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다가 매수를 시작할 때를 모니터링에 따라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된다. 자, 그래서 7천억 이상을 외국인 이틀 연속 매도하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주식시장 혼돈 상태인 것을 느낄 때는 자기 주식 투자금의 50%나 100%를 매도한 다음에 분할 매수 시점을 잘 모르겠으면 기관인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다가 매수를 시작할 때 그렇게 분할 매수하라. 예를 들면 아까 ENF 테크놀로지도 아까 봤죠, 그죠? 여기서 매수하다가 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매수를 중지했죠. 하루 이틀 3일 중지하다가 3월 11일부터 이렇게 7만 줄 매수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3월 10일 날 이걸 보고 알겠죠. 기관이 지금 이상하게도 매수하는구나. 그러면 3월 10일 날 우리도 분할 매수를 투자금 한 10%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58,000줄 매수한 걸 보죠. 그러면 또 자신있게 또 10%를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흉내를 내세요. 기관하고 외국인 똑똑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시점은 기관의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다가 매수를 시작할 때를 모니터링 하다가 외국인이나 기관을 따라서 분할 매수하면 돼요. 자, 본인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매수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저평가 됐다고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수했는데 장이 어려워가지고 뭐 한 5%, 10% 벌고 있었는데 장이 어수선한 상황이라가 전량 매수했다 치자. 그럼 그 가격이 10,000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 가격보다 10% 이상 하면 그게 이제 매수 찬스예요. 만약에 투자금의 10%를 그 종목에 하면 분할 매수하면 되죠. 10% 하락하면 뭐 1%를 사고 그 다음날 또 1% 사고 그 다음날 1% 사고 그 다음날 1% 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대부분의 종목이 20%씩 하락하고 주가가 1680까지 갔을 때이다. 그러니까 전 종목이 20% 이상을 막 하락할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저평가 됐다는 느낄 수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투자금은 10%든 20%든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판단해서 알 수 있다. 첫 번째,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10% 이하일 때부터 분할 매수하면 되고, 아니면 외국인의 동향을 보다가 그걸 흉내내도 되고, 그리고 1680까지 갔을 때 누가 봐도 대폭락한 상황이니까 자신있게 분할 매수하라는 겁니다. 다만 추가 폭락이 두려워 매수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량 매수가 어려우니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분할 매수량이 문제이지만 지수가 1680이 되었던 날 정말 총알을 다 쓰고 싶었지만 10%만 매수하라 회원들이 연락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수가의 10% 20% 이하가 되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분할 매수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마냥 장기 투자하시고 어려울 때는 현금 확보했다가 분할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